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피켓 서윤아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10년간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 주세요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국가가 할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죽이는 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명을 죽이자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무리 살인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운동은 이미 진행되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포함하여 대한민국도 생명을 죽이는 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며 국민의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출산을 제한하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마케팅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해외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진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현재 저출산의 위험 앞에 놓이게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낙태를 마치 피임의 한 종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에 관련한 형법이 집행되지 않아 온 것도 낙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지운다, 임신 중단, 재생산권, 여성권이라는 용어로 사람들 인식 속에 낙태를 별거 아니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해 너는 죽어도 된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위해 열등한 유전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에 기반한 우생학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당연하게 노예로 삼았던 과거와 유태인들을 대학살했던 나치즘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독일의 나치즘, 우생학을 비난하면서 나의 자녀를 죽이는 우생학은 정당화하려는 아이러니한 이기심의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여성을 위해 죽어도 되는 존재인가? 홍순철 선생의 발제를 보면 대부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을 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그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살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범위 내에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세계 수많은 생물학자들 대부분뿐 아니라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론 루진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일생이 시작되는 시기는 수정부터 지속되는 것이고, 이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명백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아가 여성의 모체를 죽게 할 만큼 임신 자체가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모체는 임신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치현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해 형법은 벌을 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결정문을 통해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에 조화로운 실제적인 실현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은주, 권인숙,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죄 전체를 삭제하는 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혜진, 서정숙 의원님이 발표한 법안은 낙태가 옳지 않은 것임을 유지시켜주는 낙태죄 자체의 존치를 유지하고 최대한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조화로움으로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죽이는 운동 대신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인정하고 형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국가가 아닌 소수의 단체들만이 힘겨운 자력으로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도 물론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정문 가운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와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국가가 장려하고 지지하는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여성을 처벌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은 임신 자체가 예방되는 인간의 존엄성의 시작이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방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제적인 여성 보호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을 해치기도 하기에 오히려 여성 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간범에 대한 형벌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공교육에서부터 태아 생명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과 생명에 대한 책임 교육이 아닌 청소년도 성적인 존재라며 피임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은 실패율이 높은 피임으로 인해 발생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청소년 낙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에게 어렸을부터 태아 생명의 소중함에 집중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성행위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결혼 안에서 안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태아 생명권과 여성 성택권의 조화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명운동 발전을 더 크게 일으켜야 합니다. 성선생명윤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스탠드업 포 라이프는 프로라이프 빌더 양생 프로그램은 미국의 라이브 액션 빌더, 프로라이프 빌더 과정을 모티프로 한 접근성이 좋은 방식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다범인 프로라이프와 A랩, 카도시 등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책임감을 길러주는 성교육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피켓 등 유튜브 영상 및 이미지 자료 제작으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들 덕분에 낙태 대신 생명을 선택했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아 생명을 위한 국제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의 기도 40days for life가 작년 가을부터 연합 속에 진행되기 시작했고 또 프로라이프 단편 영화로 제작된 날인이 이미 개봉되었으며 7월 초 미스터리 형식의 단편 영화 기브댐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겐 더 많은 협력과 아이디어, 더 뛰어난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보고 들을 때 인정되고 공감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한 사람들이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운동은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현재만큼 아직은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소통과 자료 공유, 벤치마킹 등으로 함께 앞서 말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시작되었듯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민족인 대한민국에서의 생명운동 성장은 그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